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최근 많이 바뀐 제도인 검경 제도의 조정의 핵심, 그것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조를 중단했을 경우에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관한 사례들, 그 사례 중에서도 사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 그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리즈닝의 그 코어, 그 핵심 이유,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어떤 기본적 문명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그 사상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인데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훈령, 규칙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이고 법률로 된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그 수사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형수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형수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온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제도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헌법이 탄생해서 영국으로부터 싸우고 영국으로부터 싸운 이유가 독립혁명, 독립전쟁을 한 이유가 그 제너럴 워런트, 일반 영장,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도는 일반 영장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권력에 붙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반 영장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 시민이. 그래서 여기에 항거한 게 독립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제너럴 워런트, 일반 영장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뭔가를 논하고 뭐 법을 논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면 그냥 왕이나 권력에 다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영장을 싫어했고 일반 규정, 일반 규범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게 형사소송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건국때 헌법이 됐고 건국 헌법 이후로 쭉 미국식으로 갔는데 이것을 지금 좌파 몇 년이죠? 20년, 25년? 뭐 좌파 우파 싫다 좋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좌파 시대를 통해서 이 검경 조정 계속 그래서 검사를 지우고 형수사를 지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밑에 있는 이런 훈령, 규칙, 수많은 규정을 국민 모르게, 국민 알더라도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규정해서 이건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자기네들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무력화, 이걸 지우고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형수사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2019년에는 형사소송법 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딱 해놨죠. 형수사를 언급해놨죠. 헌법도 있고 형수사도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지우는 겁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헌법상에도 그 형사소송 관련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영장으로부터 탄생한 헌법이기 때문에 독립혁명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훈령과 구축은 그 형수사를 지우려고 노력해 오다가 2019년에는 그래도 형사소송법 언급해놨죠. 4조에 7조에는 약간 별도의 얘기인데 비밀 준수한다 이렇게 해놓고 당연한 얘기겠죠. 미국에는 이렇게 엄격합니다. 사법방해죄라고도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된 게 있긴 하지만 뭐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이렇게 증거인멸, 뭐 증인, 뭐 참고인도 숨기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관 자기네 스스로도 기본적인 법적 의무가 비밀 준수해야 되는데 형수사로 가지 않으면 검사가 지휘하는 걸로 가지 않으면 형수사는 검사가 지휘하는 겁니다. 검사가 지휘하는 걸로 가지 않으면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검사 없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 7개 중대, 뭐 7개 형사 팀 아니면 뭐 10만 명, 20만 다 동원해도 자기네끼리 다 증인 정보, 증거 정보 전부 다 누설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검사입니다. 검사가 주재를 해야 돼요. 검사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뺐습니다. 형수사를 뺐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빼면 거기 핵심인 검사를 빼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떡하니 말로는 이렇게 해놔요. 비밀의 준수. 하지만 자기네끼리 다 증인이 확보됐어? 누군데? 증거 확보됐어? 어떤 증거인데?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딱 중국, 시진핑. 중앙무력경찰. 시진핑의 하수인. 모든 군대와 정치인까지 다 통제합니다. 모든 경찰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조국과 지금 누구죠? 추미애가.
아주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거죠. 이 무식한 지식인들 때문에. 2021년 시행하고 있는 똑같은 범죄 수사 규칙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뭐 이런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1번, 적용 법인 2번까지 해놨고, 2번에 보죠.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약간 형사소송법을 명시해놨죠. 형수사를 명시해놨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규정에 제외하고는 규칙에 따른다. 그래서 관련된 경찰들이 이걸 봤을 때 뭘 보게 한다? 눈에 형사소송법을 지우고 있죠.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형사소송법을 따라하고 그 근원이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을 아예 지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만든 경찰 자기네가 내부로 만든 걸 따르라. 2번 보십시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일반인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걸 볼 때 형사소송법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 경찰청에서 만든 이걸 본다. 3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3번은 다 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해야 되는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경찰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속 경찰관서의 소속 관할을 따라야 되고 지휘를 받아야 되고 검사 지휘를 빼고 형수사를 빼고 검사 지휘를 빼고 경찰 따르라. 형사과장, 수사과장, 무슨 뭐뭐 다 따르라. 네, 개수하는 거죠, 이렇게. 행정경찰이 있는데, 행정경찰은 원래부터 경찰이 개수하는 거고, 수사경찰이 있었는데, 형사수사경찰도 이렇게 행정경찰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진핑처럼. 그래서 이제 형수사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번에도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검증 영장을 청구해서 시신을 부검할 때 판사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신을 건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권과 관련되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고 시신이라도 근데 이번에 아무리 뉴스를 봐도 검사가 개입됐고 그다음에 판사가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검사 지휘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시신 부검하고 자기네끼리 개수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모든 걸 통제하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모든 걸 통제할 때 밑에 있는 경찰들이 미국도 뭐 여러 가지 경찰들이 관여할 수 있겠죠. 뭐 100명도 고위직. 하지만 검사 하나를 못 당합니다. 왜냐? 검사가 이건 비밀로 해라, 이걸로 해라 이렇게 밑에 두세 명 경찰에서 내리면 검사는 밑에 검사 10명, 20명 둘 수가 있어요. 그 검사의 지휘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을 얘기하는 건데 경찰들은 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겠죠 위에. 하지만 모두 개입을 못합니다. 검사가 수사하는 거에 100명, 1000명은 상관없이 대통령도 개입을 못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 대통령도 아무도 검사가 조사하는 걸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죄는 사법방해죄. 그래서 아무도 거기 개입할 때 조금의 영향을 미치면 대통령이든 밑에 있는 경찰 고위직이든 전부 사법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검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지었으니까 100명이 자기네끼리 증인이 누구야? 증거가 뭐 있어? CCTV 나왔어?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라 하는데 비밀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청와대 보고하고 뭐 국정원 보고하고 자기네끼리 좌파 세력끼리 다 그냥 부패한 세력끼리 자기네끼리 비밀을 공유하면서 다시 개쇼하는 겁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죠?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마라. 한국 공무원 믿지 말고 판사, 검사, 변호사 믿지 마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 투입하지 마세요. 다른 거 쭉쭉 나가세요. 절대로 우리나라 판사, 무슨 법 연구회, 변호사 단체, 권력에 들어눕는 검사들, 경찰들 현재 상태에서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거기에 믿고서 마음 정보 주고 관련된 거 갖다 주고 정민이 아버님처럼 그 아래 갖다 주고 언론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언론은 더 들어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조를 중단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만 제가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큰데 연방법을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법과 팔러시는 구분되거든요. 근데 연방법을 따라와서 캘리포니아가 자기네 주에 관련된 정책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쟁점을 포함해서 이런 불법행위법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연방법 인간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치해 놓은 이 연방법을 따라오는 겁니다. 50개 주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확히 오리지널 둘이라고 하죠. 처음에 의문 없었더라도 일단 자기가 자의적으로 구조를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 핵심.
일단 네가 구조에 자발적으로 구조를 개시하였다면 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더 증가시켰어요. increases. 그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을 증가시켰어요. 이런 이유로 중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보시면 여기 civilization progresses 나오죠. 문명이라는 게 개입되는 겁니다. 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 이야기가 아니고 문명, 인간의 모든 역사와 법과 모든 문명적인 걸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에도 이렇게 문명에 관한 이야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도움의 원천, 소스를 없앴다. cut off.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다른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구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조하다가 힘들어, 아빠한테 전화할래, 이렇게 마음대로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다른 구조 가능성을 없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구조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개시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구조할 의무가 없었어도 이럴 경우에는 일반 사람한테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 마음대로 그냥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젤렌코 유명한 사건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된 기간이 있습니다. 엉뚱한 장소에 놨어요. 사람을 구조하다가 엉뚱한 장소에 놨어요. Isolated place. 엉뚱한 장소에 이렇게 외딴 곳에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치료가 지연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처벌하는 겁니다. 어떤 리즈닝의 어떤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를 지연시키고 다른 엉뚱한 곳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못 구하게 되잖아요. 위험이 야기되는 겁니다. The far more serious risk.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겁니다. 슬라이드가 중복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핵심이 뭐다? 리즈닝의 핵심을 보면 구조 가능성을 빼앗는 겁니다. deprived. 구조될 가능성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마음대로 끝내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조될 가능성을 없애는 겁니다. 이래서 처벌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딜레이, 불합리한적으로 딜레이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구조하려고 노력했어, 이것만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unreasonably delay. 딜레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을 구조할 때 사람을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prolong도 나왔죠. 계속 나오겠습니다. 지연된. 어떤 사람이 하다가 멈추면 지연됩니다. 다른 사람 구조 가능성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함부로 치료를 해놓고 나 치료 못하겠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판례거든요. 이걸 유명한 판례를 세미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랜드마크라고도 표현하는데 병원이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나 이제 치료를 개시해놓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인류의.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법과학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게 된 게 인류가 깨달은 거예요. 법과학에서 뭐 말든 좀 더 근대적인 인류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이러한 의무는 이런 주의를 다할 의무는 쭉 보시면은 영국에서부터 1348년, 오래됐죠. 1348년 이때부터 있었다. 이게 이어져 온 겁니다. 영국에서 쭉.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전됐죠. 1348년.
이게 문명, 이게 서구 문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왜 서구 사람들을 따르냐 이런 헛소리 하면서 부인하는데, 그냥 서구 사람들이 특화된 게 아니라 인간, 인류, 문명, 인간의 기본적 속성을 반영한, 인간의 참된 속성을 반영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 사람, 유럽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 최초의 피해, 상해를 준 거는, 손해를 준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not, but, 그러나 aggravated, 가중된 거. 처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처음에 그 인저리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가중된 것도 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initial과 aggravated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살짜리가 에스컬레이터에 그 손이 낀 거거든요. 그 사안에서 가중된 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나오죠. lost time. 구조를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핵심입니다. time lost. 1초가 소중하죠. 1초가 소중한데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30분 넘게 소비한 다음에 연락했죠. 30분 동안을 개쇼한 다음에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그냥 30분이 아니고 1초가 소중하니까 바로 그냥 거기 오지 않아도 되고 경찰 연락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와서 30분을 버리고 30분을 이거를 누굴 위해서 소비한 걸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일 작업하라고 그 시간을 내준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 명시적으로 time lost, 여기에 소비된 시간, 의미 없는 구조에 소비된 시간, 이런 시간이 아깝다 이겁니다. 이거를 보자 이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 다친 사람한테는 1초가 소중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구조 받을 시간을. 이거를 낭비하게 한 30분인지 25분인지 그 가족 자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큰 겁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게 한. 그래서 구조를 하다가 멈춘 게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나왔고, 이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손해는 그렇다 치자. 뭐 법적으로 막 따지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중된, 더 위험이 야기된 이런 손해는 책임을 진다. would be liable.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나옵니다. 문명 나오고 1340 몇 년 아까 영국 나왔죠. 마찬가지로 고대 때부터 나온 인류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문명 이야기고 인류 이야기예요. 서구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파한테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오랫동안 이렇게 주의를 다해서 행동할 의미는 나왔던 거다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 중에 하나, 홈즈와 함께 가장 유명한 판사 중에 하나, 카도조. 홈즈와 쌍벽을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판사입니다. 이 카도조. 이 사람이 쓴 논문은 로스쿨 가서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수필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논문도 있고 수필도 있고, 고대적부터의 이 듀리, 주의 깊게 행해, 주의 의무가 있다. 주의할 의무는 고대 때부터 인류가 만들어 온 의무입니다. 카도주가 1922년도에 썼지만 이 이전부터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1340 몇 년 판례, 영국 판례 보셨죠? 그 전에도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 의무라. 그래서 구조를 하다가 나 그만둘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적 책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법상에 이게 형사책임에 연결되는 겁니다. 직결되는 겁니다. 이 근본은 뭐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과 연결된다고. 이걸 우리나라 뭐 실정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이 도덕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인류의 고대의 1300년도에 이런 인류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류의 기본.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 원리가 있는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논문에서 제가 이걸 다 따온 거거든요. 짜집기 한 게 아니라 같은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에스타퍼라고 있는데, 에스타퍼, 이 법 원리도 비슷한 겁니다. 주의하라 이거죠. 주의하라. 또 굿사마르테리안 닥트린, 여기 나왔죠? 똑같은 겁니다. 이 닥트린도 주의하라. 같은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덕성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내추럴,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법조문 쪼가리, 이런 이념 쪼가리, 개념 쪼가리, 논리 쪼가리 그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뭘 보자? 내추럴, 자연적 정의.
천부인권 이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정의, 자연적 정의. 이게 도덕이랑 연결되는 거고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Natural justice.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유, 정의. 사실적으로 갖는, 즉각 누리는, 태어나서부터 1초부터 누리는, 평생 누리는 인간의 순간적 자유, 순간마다 누리는 Natural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인권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이걸 다 지우고 있는 1초마다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거 없어. 다 지우고 있는 게 공산국가입니다. 모든 자유의 모든 초단위 자유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인간적 그 원리가 적용된 이 도덕이 법으로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도덕이 법은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전환이 돼요. 법 원리로서 Humanitarian Doctrine으로 1842년도 영국에 탄생한 The Last Clear Chance. 이것도 미국이 어떻게 왔다? 1930년대 이렇게 이전되는 걸 제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린 겁니다. 1842년 영국의 제도가 1300년도 보셨죠? 1800년도 보시고 The Florida Court에 1933년도에 이전된 겁니다.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